안녕하십니까. 사업 아이템의 O2O 전략에 대해서 강의할 모건대학교 장범희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획기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전통시장에서는 점포 위주의 사업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고객들이 이제 욕구도 바뀌고 고객이 구매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막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냥 점포에 와서 구매를 했다고 하면 일반 오프라인 점포 간의 유통 경쟁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고객들의 쇼핑 방법은 당연히 지금 온라인 쪽으로 전환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온라인에 있는데 우리는 오프라인 점포만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고객들한테 외면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이 온라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온라인 시장을 온라인 방법을 접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오프라인을 버리고 온라인 시장을 가야 되나? 아니면 온라인 시장에 우리가 별도로 또 진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같이 진행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뭐 우리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중소기업들도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O2O 서비스 또 이런 O2O 서비스들이 이런 중소기업, 대기업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소상공인 전통시장에서도 O2O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수업은 사업 아이템의 O2O 서비스라는 주제로 수업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먼저 O2O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온라인 투 오프라인, 뭐 반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오프라인 투 온라인.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줄임말을 O2O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투자 있잖아요. 투를 그냥 쓰기 쉽게 숫자 2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표기는 숫자 2의 O2O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읽을 때는 영어의 to, 그래서 O2O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줄임말로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이 하나의 시장처럼 만드는 이제 기술을 우리가 O2O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점포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 O2O 서비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되게 쉽게 이해가 가죠. 자, 많은 전통시장들이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 내지는 플랫폼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를 하거나 자체 쇼핑몰에서 아니면 요즘 이제 유행하는 그 네이버 그 동네 시장 장보기 요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 모두 다 O2O 서비스를 하고 계신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우리 상인 대표님들, 그 다음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상인회에서는 이런 O2O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긴 하는데 소비자들이 지금 만족할 수준의 O2O 서비스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왜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나 그리고 오토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올리려고 하면 우리 전통시장들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가 오토 서비스를 요즘은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자, 실제로 매장에 가서는 제품을 막 입어보고 만져보고 체험을 합니다. 근데 구매를 하지 않아요? 구매는 어디 가서 해요? 얄밉게도 인터넷에서 구매를 합니다. 이런 어떤 쇼핑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고객들을 우리가 쇼루밍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쇼루밍. 그래서 쇼룸에서 한번 보고 구매는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예, 인터넷 가서 구매하는 사람을 쇼루밍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좀 얄밉죠. 반대로 요즘은 반대로 웹에서는 검색을 하고 매장에서 구매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웹루밍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웹에서 검색을 하고 매장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쇼루밍도 나오고 웹루밍도 나오고 이게 두 개 각각의 쇼핑의 성향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죠. 자, 가격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쇼루밍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고 싶은데 제품의 품질을 정확하게 모르고 제품에 대해서 뭔가 이제 사이즈나 이런 거 좀 독특한 경우에는 직접 입어보고 만져보고 체험을 하는 매장을 찾게 되겠죠. 그렇지만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데 그 온라인에서 제품을 좀 구하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제대로 된 제품 설명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매장에서 직접 입어보고 제품을 즉각해서 구매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 매장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쇼루밍이 좋다, 나쁘다, 웹루밍이 좋다, 뭐 이렇게 가릴 게 아니라 요즘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 중에 이렇게 쇼루밍과 웹루밍 두 가지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 점포에서는 어떤 방법을 좀 써야 될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소비자의 행태가 뭐 얄밉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들이 어떤 움직이는 이런 트렌드, 유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우리 점포에 그러면 어떻게 적응을 하나 이런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쇼루밍과 웹루밍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크로스오버 쇼퍼라고 해요. 크로스오버는 크로스는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각각의 영역을 섞어서 쓰는 거를 우리가 크로스오버라고 해요. 요즘 뭐 풍류대장이라고 그 TV 프로그램 중에 경연 프로그램 또 있죠. 예전에는 트롯이 대세였다고 하면 이 풍류대장에서는 이제 국악입니다. 그래서 국악이 주가 되고 크로스오버 음악이라고 하면 국악과 뭐 가요, 국악과 재즈, 뭐 국악과 트롯, 뭐, 이렇게 섞어서, 그런 서로 간의 영역을 섞어서 쓰는 그런, 음악 영역을 크로스오버 음악이라고 얘기하는데, 쇼핑도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또 심지어는 모바일까지 이런 모든 수단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크로스오버 쇼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 KPMG 경제연구원의 결과에 따라 보니까 한국의 소비자들은 약 67%가 이런 크로스오버 쇼퍼다. 그래서 크로스오버 쇼핑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67%의 많은 사람들이 크로스오버 쇼퍼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에 우리 점포는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대기업 사례를 좀 먼저 보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매장에서만 사실은 제품을 구매를 하고 거기서 이제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스타벅스가 2008년에 미국의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전 세계의 그 매장들을 축소시키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한 1000개 정도의 매장을 좀 줄였는데 그때 매장을 줄이면서 그 뭐 고객 그다음에 스타벅스의 어떤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받는 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 중에 한 200개 정도를 추렸고 그 중에 100개 정도를 실제 실행을 했다고 해요. 그 아이디어를. 그래서 그 매장을 축소시키는 반면에 뭐 고객 서비스를 높이고 그다음에 스타벅스의 어떤 경영을 활성화시키는 아이디어 100개를 채택을 해서 실제로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조금 성공한 그 아이디어가 바로 이 사이렌 오더라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매장에 가가지고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음료를 구매할 때 줄을 많이 쓰고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요즘같이 특히나 코로나 때는 어때요? 줄 서는 것도 불안하고 한데 이 사이렌 오더를 통해 가지고 내가 줄 서지 않고 미리 주문을 해놓고 주문 시간에 가가지고 찾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넓게 보면 오토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제품을 구매하던 거를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받는 크로스오버 쇼퍼처럼 이런 오토 서비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이 사이런 오더 서비스는 상당히 성공한 서비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마트의 스캔앤고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불편함들이 있는 거예요. 자, 제품을 사면 어때 다 사가지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차가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 먹고서 쇼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장한 남편을 대동해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좀 있죠. 그래서 월마트는 전형적인 오프라인 매장인데 어, 아마존 같이 온라인 매장의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매장에 와서 이 스마트폰에 이 스캔앤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고요. 그 바코드를 찍으면 우리가 온라인 쇼핑하듯이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구매한 상품을 일일이 더 카트에다 넣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또 가가지고 결제를 하고 또 낑낑거리고 주차장에 가져가서 또 차를 가지고 집으로 오는 그런 불편함이 없게끔 이 스캔앤고에서 스캔을 해서 장바구니, 가상의 장바구니죠.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를 하면 집으로 택배로 오는, 택배가 아니고 이제 뭐 배달도 되겠죠. 근처에 요즘 동네 슈퍼도 배달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이렇게 섞는 그런 서비스를 월마트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재밌는 거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을 했던 그런 기업들은 오프라인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오프라인 서비스를 했던 기업들은 온라인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개 다 뭐하다는 거예요?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다 필요하니 두 개 다 서비스를 하는 이제 크로스오버 쇼퍼가 아닌 크로스오버의 어쨌든 사업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오토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뭐 배달통,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뭐 직방, 여기 어때? 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됐던 것들이 지금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들이에요. 옛날에 뭐 배달 다 전화했고 매장에 와서 시켰던 건데 지금은 전부 다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하죠. 직방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 뭐 원룸 구하거나 아파트 구할 때 예전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가서 발품을 팔아가지고 저기를 했죠. 그 정보를 얻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모든 형태의 비즈니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크로스오버하는 비즈니스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비약을 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도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서비스가 돼야지 편리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다 이렇게 오프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를 크로스오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 우리 상점가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점가와 전통시장은 이렇게 오토 서비스를 빨리 받아들일 준비를 하자라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뭐 제 주장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토 서비스가 이렇게 확대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서비스의 종사자, 중개 사업자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34만 개 정도가 이 오토 서비스 중개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학생들 창업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아이디어만 나왔다 그러면 다 이 중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오토 서비스가 그동안의 어떤 전통적인 이런 점포 서비스들을 모두 다 대체할 정도까지 이제 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황만 보시더라도 약 한 34만 2천 개 정도의 오토 서비스 사업자들이 지금 이제 생겨났고요. 그 중에 업종으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걸 보면
식품이 47개, 숙박 65개 해서 인력 중개, 생활, 모빌리티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런 중개 서비스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생활이 있네요. 179개사. 그 다음에 뭐 카카오 모빌리티처럼 이런 모빌리티 업체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 그 다음에 모빌리티, 그 다음에 인력 중개, 그 다음에 숙박, 그 다음에 식품, 부동산 뭐 이런 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중개 사업자들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는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기업 수로 보셨다고 하면 이번엔 매출액으로 보면 오토 서비스는 2019년에 2.9조 정도가 그러니까 2조 9천억이죠. 2조 9천억 정도의 서비스 시장을 형성했다고 얘기를 해요. 보니까 금액이 가장 큰 거는 식품 음식이네요. 아까는 식품 음식이 한 3위 정도인가 4위 정도 했는데 지금 매출액으로 따지니까 이제 식품 음식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그다음에 인력 중개, 생활은 세 번째 정도 되네요. 네, 그래서 기업 건수하고 평균 매출액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그 매출액으로 보더라도 오토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다. 그래서 2018년 대비에 2019년을 대비해 봤더니 전년 대비 30% 정도가 오토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됐더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확대가 됐으면 올해는 축소가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지속적으로 한동안 오토 서비스가 확대가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토 서비스를 도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오토 서비스 시장을 그 종사자 수로 이렇게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종사자 수는 53만 2천 명 정도가 종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내부 고용 인력과 외부 협력업체 인력까지 포함을 하면 53만 2천 명 정도가 이 오토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형성되면서 당연히 종사자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고용의 어떤 확대 역할도 오토 서비스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대기업 얘기 주로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랑 상관이 없는 전통시장 상점가하고 상관이 없는 오토 서비스 시장을 좀 봤는데요. 우리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는 그럼 왜 오토 서비스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자, 온라인 우리 아주 익숙해져 있는 지금 이제 쇼퍼들 여기 보면은 지금 시장에 많은 분들이 왔네요. 장날 같아요, 장날. 요즘 저기 장날 아니면 이렇게 많이 오지 않죠? 장날이어도 이렇게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마스크를 쓴 거 보니까 제가 캡처한 사진이 2019년, 2020년, 21년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왔네요. 자,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에 사람이 오지 않는 이유 맨날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전통시장에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열심히 정부는 전통시장에 지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에 쇼핑을 편하게 하고 혜택을 줘서 오게끔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할인점이나 백화점,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이런 쪽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자꾸 잃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왜 전통시장에 오지 않느냐라고 보면 자 온라인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전통시장에 가면 제품 몇 개만 살도 손이 아파요. 저도 가끔 뭐 우리 저 전통시장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서 몇 가지만 제품을 사더라도 이게 농축산물 가공식품, 농축산물의 원물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중량들이 좀 나가요. 중량물이 무거워요. 근데 주로 여기도 보면 성비가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여성분들이 저걸 낑낑거리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딴 데 가면 카트가 있고 또 배달까지 해주는 슈퍼마켓, 네, 할인점이 옆에 있는데 굳이 저기 갈 필요가 있겠냐? 안 가는 거죠. 네.
또 뭐 시설면에서 뭐 그런 데 가면은 전부 다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는데 춥고 더운 데를 왜 가냐 해서 자꾸 발길을 끊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데도 또 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직접 제품을 보고 살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전통시장은 일반 쇼핑몰을 쇼핑 객들이 볼 때, 쇼퍼들이 볼 때, 불편한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장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인 직접 보고 만져보고 상품을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문은 인터넷에서, 보는 거는 어때요? 직접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로스오버의 쇼퍼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제품을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게끔 하거나 쇼핑몰에서 구매하고 제품은 집에서 편안하게 우리 전통시장 제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경험들을 좋은 방향, 긍정적 방향으로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는 오토 서비스가 필요하다가 정답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통시장에서는 오토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전통시장 상점가에서도 오토 서비스가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뭐 작년, 재작년 얘기가 아니고 2016년부터, 여기 기사 보면 2016년이잖아요. 2016년부터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오토 서비스 시장을 이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도 빨리 도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두 번째에 저 이민권 본부장님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표로 나가셔서 이렇게 토론을 좀 하시는 장면이 좀 나왔죠. 자,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그래서 오토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오토 서비스가 우리 시장에, 우리 상임정가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빨리 적극 도입을 하시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는 아닌데요.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만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사업 모집에 대한 안내가 나왔길래 제가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창원에서도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각 지자체, 그다음에 정부 부처 산하기관 이런 데서 온라인 서비스를 꼭 우리 점포들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만들었고 또 많은 지금 점포들이 이런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 단위로 이런 온라인 시장 진출을 한 그런 시장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뭐 갈 길이 먼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 성과가 많지 않다고 해서 그런 시작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그 비즈니스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오토 시장에 빨리 진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토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그 첨단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스마트 점포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지원 사업을 잘 활용을 하시면 이런 오토 서비스를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장비, 그 다음에 뭐 플랫폼 제작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을 좀 아끼시면서 시장을 진출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해놨죠.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그래서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판매, 배송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한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오픈마켓 컨설팅 지원. 그래서 직접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픈마켓에 이미 만들어져 있고 플랫폼이 그리고 거기에 많은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픈마켓에 등록을 하고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픈마켓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 서비스 지원으로 이제 우리의 점포의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좀 갖춰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 포장이에요, 포장. 그래서 전통시장에 오면 비닐봉지에다가 파 넣어주고 양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때요?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물이 파손이 되거나 뭐 망실, 유실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장에 대한 부분이 좀 각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토 서비스 지원에서는 배송용 포장비를 지원하거나 그다음에 고객들이 쉽게 주문을 할 수 있게끔 스마트 오더 지원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첨단화, 스마트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